안녕하세요, 한승열TV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금리와 주가 그리고 국채 가격과 국채 수익률과는 또 어떠한 상관관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리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기준금리, 보통 우리가 그냥 금리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해당 국가에서 돈의 가치를 매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에서 기준금리를 5%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7%라고 한다면 미국의 돈의 가치가 더 높다는 뜻입니다. 이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방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5%라고 했으니까 한국의 시중은행에서는 5% 플러스 알파로 장사를 하겠죠. 즉 금리가 오른다는 건 은행에서의 대출 금리도 따라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자 하실 때에는 은행에 가셔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딱 가셔서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 값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나요? 라고만 물어보세요. 그 알파 값을 가장 낮게 해주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따라서 대출의 금리도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금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개인들은 현금을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당연히 주식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겠습니다. 즉 금리 상승은 곧 주식의 하락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비례 관계라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국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채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채권이란 빚을 진 걸 증명하는 일종의 서류 같은 겁니다. 그걸 나라가 빚지는 거니 국채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 지면 사채겠죠? 그건 쓰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국채의 이자란 것은 현재의 기준 금리와 엇비슷하게 해서 값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나라의 신용도가 낮으면 돈을 빌려줄 때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클 테니까 국채 이자는 높은 거고, 국가 신용도가 높으면 낮은 국채 이자로도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즉 나라 경제가 어려운 나라일수록 국채 이자는 높아지는 거겠죠. 그럼 국채 가격이란 뭐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만일 100만 원을 주고 10년 만기 5% 국채를 사게 되면 1년마다 5%의 단리, 복리가 아니고 단리 이자므로 9년 동안 꼬박꼬박 5만 원의 고정 이자만 들어오다가 마지막 만기가 되는 10년째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인 105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중간에 시중금리가 올라서 7%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기존 10년 만기 고정 5% 국채의 가치는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네, 당연히 떨어지겠죠? 다시 말해 시중금리와 국채의 가격은 반비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이란 수식을 보시면 국채 수익률은 현재 국채 가격 대비 총 수익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총 수익이란 수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채로 번 이자 플러스 국채 가격의 시세 차익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식으로만 보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겠죠.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위 식의 의미는 내가 국채를 사고 나서 나중에 팔았을 때 판 가격 대비 그동안 얼마나 총 이득을 받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받아 먹은 거랑 사고 팔 때의 시세 차익이 총 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분자값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분자값인 총 수익이 높을수록 투자 대비 국채로 벌어들인 수익이 높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수식이 이해되셨다면 이 수식으로 국채 가격과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일 현재의 국채 가격이 내려갔으면 분모가 작아지는 겁니다. 근데 물론 분자에서 국채 가격의 시세 차익도 작아지긴 한데 분모의 작아지는 것보다는 작은 차이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채로 번 이자는 고정 이자이니까 수의 변화는 없겠고요. 즉 무슨 말이냐, 국채 가격이 떨어질수록
분모의 수가 분자보다 더 작아지니까 전체적으로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겠죠. 다시 말해 국채 가격과 국채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왜 하느냐?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시는 사람이라면 돈의 전체적인 흐름과 주가 그리고 국채 등에 얽혀있는 상관관계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처럼 금리가 막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채인데 왜냐하면 웬만하면 나라는 망하질 않으니까요. 다시 말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보험사, 자산운용사, 채권 펀드처럼 아주 많은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기관들은 위험 부담이 큰 주식을 처분하고 가급적 안전한 채권 투자로 선회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은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리 상승은 국채 가격 하락으로 가고 국채 가격 하락은 국채 수익률 상승, 또 국채 수익률 상승은 주가 하락.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겁니다. 다 주가 때문이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의 영향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꼭 부자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다음에도 꼭 봐요. 안녕. 제발.